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주말 마무리하는 겸 이제 주간 시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것은 공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공매도 포비아에 빠져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고요. 그 외 주말 동안 벌어진 이모저모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화폐 시장이 현재 조정 중이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디까지 하락하는지 관망 중입니다. 지금 이게 리플의 차트인데요. 5분봉입니다.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죠. 제가 여기서부터 그어놨었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를 지나가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매도 피날레가 좀 발생했죠. 이제 투매가 나왔습니다. 더 이상 하락은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다 아시다시피 1200원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아직은 별 생각이 없습니다. 별 생각이 없고 여기서 반등하면 크게 오를 것이다 정도로만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리플, 이더리움 이런 약간 메이저 코인들, 사실 뭐 나머지도 알트코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메이저 코인에 들어갑니다. 시장에서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요. 그런 메이저 코인 외에는 알트코인들은 손을 대면 안 된다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고요. 이 메이저 코인들이 만약에 슈팅이 나오면 저는 정리하고 알트코인 반등을 노리러 들어갈 겁니다. 그 이후엔 쳐다보지 않을 거예요. 자, 이슈부터 보시죠. 자, 현재 단기 트레이딩, 단기 스윙 종목들입니다. 이것도 제가 한동안 하다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계속 말씀드리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네, 맞나 싶더라고요. 당연히 이렇게 안 움직일 수도 있고 이 종목들로 인해서 제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왜 시작하게 됐는지 잘 모르겠네. 아무튼 약간은 좀 최근에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아무튼 이렇게 현재 투자하고 있다. 자, 오늘 다룰 세 가지 주제는 사실 세 가지 주제 맞추는 것도 쉽지 않네요. 이제 뭐 말씀드리려면 5가지, 6가지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재미가 있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공매도 체계죠. 이제 5월 3일부터 시작입니다. 5월 2일까지 공매도 금지 기한이고 그 뒤부터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 중심으로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뉴스의 목적에 대해서 한 가지 좀 간단하게 터치하고 넘어가고요. 코로나 확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 재개가 2주 남짓 남았습니다. 기사들을 보면요. 공매도 포비아, 이제 포비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공포라는 소리죠. 동학개미가 흔들릴까? 빗장 풀리는 공매도 최대 타깃될 종목들 꼽아보니 은성수 공매도 재개로 외국인 유입되면 긍정적. 이건 또 무슨 뻘소리인가요? 아, 6월 코스닥 150 지수 정기 변경 변수는 공매도. 이 기사가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때 가서 보시면 되는데 보통 코스닥 150 지수 정기 변경 때 편입 편출 종목이 결정됩니다. 편출되면 악재죠. 왜냐하면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게 줄어드니까. 근데 공매도 재개를 빌미로 코스닥 150 지수에서 편출되면 오히려 공매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러면서 상승하는 꼬라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 강세 공매도 재개 이후 둔화될 것. 자, 그냥 전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모두가 예상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제가 그렇게 주장했던 미국채 수익률 이슈였죠. 미국채 수익률이 자꾸 올라가니까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고 그러면 위험자산 선호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식시장 폭락할 거다라고 그렇게 부르짖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나요? 전혀 하락하지 않았고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고 미국 증시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는 최고점 가까이 와 있고 코스닥은 최고점을 뚫었죠. 최고점은 아니죠. 전고점을 뚫었죠. 현재 상황이 그렇다. 그때 당시에는 세상이 망할 것처럼 다 떠들었지만 그건 모두가 예상하는 일이었고 그 모두가 예상했던 일은 하락을 이끌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맞아요. 저는 맞는 말을 한 겁니다.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똑똑해요. 투자자가 다 바보죠. 네. 저를 포함해서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보일 뿐 시장은 똑똑하고 시장은 정답입니다. 시장이 흘러가는 게 맞는 거지. 뭐 만약에 미국채 수익률이 올라가서 시장이 뭐 폭락한다. 야, 이 시장 말도 안 돼. 시장이 정말 멍청해.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겁니다. 결국엔 시장이 정답인 거고 시장은
언제나 옳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유리하다. 유리하다. 대차 잔고도 제가 계속 트래킹하고 있고 이 주차 영상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대차 잔고가 줄면 줄었지 상승하지 않고 있어요. 한마디로 공매도를 하기 위해선 대차 잔고가 있어야 됩니다. 공매도 잔고부터 시작해서 대차 잔고를 계속 상환하고 있었죠. 이때까지. 뭐 외국인 기관이겠죠. 거기다가 지금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들이 시장 조성자, 그다음 유동성 공급자에 한해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그건 기관밖에 없습니다. 기관밖에 없었고 그거 외에는 뭐 공매도도 실행되고 있지 않았죠. 대차 잔고가 폭등하는 것을 캐치하려고 했는데 몇몇 종목 외에는 미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 뉴스의 목적은 뭘까요? 뉴스의 목적은 뻔할 뻔짜죠. 여러분들한테 세뇌시키는 겁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냥 제가 그 뉴스 관련 책, 언론 관련 책 같은 것들을 읽으면서 제 나름의 기준을 세웠는데요. 그 기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누가 말했는가? 누가 말한지 보면 돼요. 마지막 문단의 내용이 무엇인가? 기승전결이죠. 마지막 문단은 결입니다. 결론이겠죠. 이 기사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마지막에 있다. 자, 이거 이번 주말에 나온 기사인데요. 비트코인 지금이 최고점 아니다. 훨씬 더 많이 오를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와, 비트코인, 억만장자 투자자인 마크 큐번이 비트코인 가격은 훨씬 더 많이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CNBC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보유자 수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억만장자 투자자, 일단 소개를 억만장자 투자자라고 하고 있어요. 마크 큐번 씨가 어떤 사람일까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 밖에 다른 디지털 코인을 갖고 있다는 큐번은 최근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코인베이스 주식도 매입한 상태다.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맞다 틀리다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른다고 하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산 사람이 비트코인 지금은 완전 최고점이고 좀 있으면 폭락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아마득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거기다 더불어서 코인베이스 주식까지 살 정도로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이 기사는. 자, 그리고 뭐뭐뭐뭐뭐뭐뭐뭐인 프레드 어셈도 같은 방송에 출연했다네. 뭐 주제가 똑같겠죠. 비트코인이 최고 가격이 지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골드만삭스 출신이다. 뭐 구태여 골드만삭스 출신이란 걸 붙여놓고 있죠. 한마디로 얘 말은 공신력이 있어 얘들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어셈은 10여 년 동안 암호화폐 분야에서 일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암호화폐 분야에 일했다. 지금이 최고 가격이냐는 질문을 수천 번 들었다며 다들 암호화폐 변동성이 크다고 여기지만 이것이야말로 기술의 본질적인 특징이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이죠. 예, 말도 안 되는 궤변이죠. 궤변인데 이 사람이 프레드 어셈이라는 사람이 코인베이스의 공동 창업자랍니다. 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사는 그냥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본인은 이 기사를 쓴 사람은 비트코인의 옹호론자고 지금 비트코인이 현재 횡보하고 있습니다.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 조정의 시작점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인용한 거예요. 결국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쿠이 본어입니다. 어떠한 행동, 어떠한 얘기를 봤을 때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 누가 이익을 보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득을 보겠죠. 저 얘기를 추종한다면요. 그러니까 모든 기사는 쿠이 본어라고 생각하시고 이 공짜로 언론에 널려 있는 내가 클릭 몇 번으로 볼 수 있고 검색 몇 번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정보는 반드시 무언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선 사업가가 아니죠. 언론은 뭐 공정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는데 언론 자체가 사기업이죠. 사기업은 광고로 굴러가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광고주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 휴일에도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672명이 확진이다. 4차 유행이 우려된다. 전 뭐 이건 명제로 얘기하고 있죠. 코로나 확산은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는 건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몇 차 유행이죠?
4차 유행입니다. 4차. 그럼 나중에 코로나 10차 유행으로 인해서 코스피 폭락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학습을 하는 동물입니다. 일단은 1차 확산 때 굉장한 하락을 겪었죠. 왜냐? 세상이 처음 맞이해보는 악재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코로나 확산으로 전 세계가 봉쇄되고 세상은 망할 거다. 더 이상 세계화는 없다. 이러면서 공장들이 닫고 사람들이 집으로 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마스크를 끼고 여행을 가지 않고 세상은 망할 거다. 그거에 대한 의심이 있었죠. 그래서 금융시장이 흔들린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죠. 결국에는 코스피부터 시작해서 다우존스, 나스닥이 V자 반등을 이루었고, 뭐 루비니 같은 교수는 뭐 활기 없는 상승 이후에 조정이 어떠니 저떠니 뭐 빼빼한 소리만 하고 있던데, 요즘에는 또 비트코인 망한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비트코인 전고점 뚫을 때 그 사람한테 메일 보내보고 싶었어요. 아무튼 예, 그렇다는 겁니다. 4차. 4차란 숫자가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백신. 백신이 지금 접종이 계속되고 있죠. 이스라엘이 1등이고 미국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모더나 화이자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 일본 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코로나 확산이라는 게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분위기죠, 분위기.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이 코로나 확산이 어쩌고 저쩌고에 귀를 기울일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 유튜브에선 삭제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땡땡폐렴이라고 불리워서 저도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뭐 사람들이 부르는 단어로 얘기해야지 뭐 다른 갑자기 뭐 제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뭐 아닙니다. 또 빼빼한 드립을 칠 뻔했는데 넘어가시죠. 아무튼 갑자기 할 얘기를 까먹었다. 큰일이네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자, 분위기. 음,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에 정신세계가 좀 이상하네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아, 예, 죄송합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코로나 영상을 올렸을 때, 그때 언제가 코로나 악재가 없어진다라고 했냐 하면, 그건 뭐 제 인사이트는 아니고요. 예전에 사스 바이러스, 뭐, 신종 플루 같은 사태를 봤을 때, 언론에서 코로나라는 기사의 숫자가 줄어들고 다른 뉴스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들이 가득 차 있을 때가 아마 코로나 악재가 다 해소됐을 상태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뉴스보다는 다른 뉴스가 많아졌죠. 네, 그런 걸로 지켜보는 겁니다. 외신입니다. 넷플릭스, 인텔, IBM의 실적이 킥오프 된답니다. 테크, 기술 관련주들의 실적이 발표된다는 거겠죠. 여긴 나스닥이고, 뭐 전망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기사에. 그럼 저는 보면 넷플릭스 전망이 안 좋겠습니까? 많은 인텔, IBM 굉장히 지금 현재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호재를 보고 있는 기업들이죠. 자, 그냥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뭐 이런 기업들도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프록터 갬블도 있네요. 코카콜라는 뭐 그냥 만년 우량주죠. 네. 존슨앤존슨 백신 관련주죠. 안 좋을 수가 없겠죠. 네. 실적은 대부분이 좋게 나올 거다. 근데 어닝 예측에는 그 컨센서스를 돌파하느냐 마느냐 또 이런 싸움 할 거예요. US 하우징 데이터는 상승할 거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플래시 US PMI가 상승하고 있고 미국 재고량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PMI는 지속 상승할 거다. 유로피안 센트럴뱅의 폴리시 미팅이 있답니다. 여기서 무슨 말을 할까요? 뭐 금리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본드 바잉 프로그램 여기 적혀 있죠. 본드 바잉 채권을 계속 매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추세라든가 양을 얘기할 수 있겠죠. 나쁜 얘기 나오지 않을 거다. 그다음 내신입니다. 믿고 걸읍니다. 남양의 뿔난 소비자들 불매운동 조짐. 그 발효율 관련 테마가 창궐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남양 유업을 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남양 유업이 상승 전보다 더 떨어지면 저는 약간 단기 수익 개념으로 분할 매수를 좀 해보겠습니다. 데드캣 바운스를 노리고 들어갈 겁니다. 데드캣 바운스. 가상화폐 몰리는 개미들 거래액이 증시를 추월했다라는 겁니다. 증시 거래액보다 가상화폐 거래액이 많은 겁니다. 지금 아무리 운영 시간이 24/7 계속 돌아가고 있어도 가상화폐 쪽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태고 이렇게 거래액이 몰렸다는 건 장사 미사가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변동성이 커질 거고 큰 폭의 하락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저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그 다음에 리플의 상승 그 기류가 나오면 아마 알트코인 중심으로 굉장히 큰 폭락이 나올 거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다 정리했죠. 공매도 표적이었던 바이오주 나 떨고 있니? 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사들이 정말 안 좋은 기사라는 겁니다. 뭐 심혈을 기울여 쓰셨겠지만 제가 몇 가지 포인트만 지적해 볼까요? 자, 공매도 표적이었던 바이오주. 뭐 맞죠? 맞습니다. 명실공히 공매도 잔고 1등은 셀트리온이죠. 근데 바이오주들이 떨고 있나요? 네, 어떻게 알 수 있죠? 자, 오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셀트리온 HLB 비롯한 과거 공매도의 타깃이었던 바이오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근거가 없죠. 근거가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봐도 근거는 없어요. 뭐 그냥 모모씨, A씨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장을 하고 싶으면 근거가 굉장히 탄탄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일단 그 배경을 싸지르고 보는 거예요. 최소한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면 진짜 종이로 머리 맞습니다. 예, 근거가 뭔데? 제가 아무리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A라는 일을 추진하고 싶어요. 근데 근거로 B가 필요해요. 그럼 B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투자로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A를 하기 위해서는 A를 왜 해야 하냐 하면요. B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러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안 좋은 기사다. 고평가 SK이노, 대차장고 많은 아모레 퍼시픽 등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건데요. 이 기사에서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공매도를 주로 하는 애들이 가장 잘 쓰는 게 CB입니다. CB. 전환사채죠. 왜냐하면 전환사채 가격은 리픽싱을 통해서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최소 10%는 낮죠. 전환사채 가격이 10%, 심지어는 절반 가격인 전환사채가 많습니다. 요런 전환사채 전환일이 다가오면 이 전환사채를 전환하기 전에 공매도를 엄청나게 해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공매도를 엄청나게 해버리고 전환사채를 전환한 다음에 바로 공매도 상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거의 무위험 차익이죠. 공매도가 그런데 굉장히 많이 쓰인다. 공매도 부작용 중에 하나죠. 전환사채가 많은 종목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맞는 말입니다. 아우, 7분. 초스피드로 지나가겠습니다. 진짜 정말 초스피드로. 자, 이 일정이 있는데요. 22에 그 일정 말고는 볼 게 없습니다. 이제 볼 게 없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이 일정도 쭉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고 뭐 LG전자 관련 뉴스도 뜨더라고요. 여기 부당한 광고 행위 제재. 뭐 약간 흔들릴 수 있겠지만 또 뭐 LG전자의 추세를 꺾을 수는 없겠죠. CJ는 무상증자 권리락 일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일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왜냐하면 물량이 묶이기 때문이죠. 그 무상증자 절반의 물량이, 그러니까 무상증자 된 물량이죠. 그러면 전체 물량이 거의 절반이겠죠. 이 물량이 묶인다는 겁니다. 묶인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증시 상장일까지요. 자, 미일 정상회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왔나? 잠깐만. 넘어갔잖아. 바본가 봅니다. 리플이 왔다 갔다 하네요. 지금 오른쪽에 떠 있는데. 다우존스 신고가 찍었죠. 예, 뭐 코멘트 할 게 없습니다. 추세 따라 가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추세대로 가기 때문에 뭐 딱히 코멘트 할 건 없다. 예, 지금 뭐 많이 열려 있습니다. 떨어져봤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페일러 스윙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굉장히 높다. 나스닥은 지금 약간 추세가 달랐는데요. 그놈의 미국채 이슈 때문이었죠. 지금 트랩 스윙을 발생시키고 쌍바닥 찍고 올라왔습니다. 약간 조정 보이고 올라갈 수 있겠죠. 뭐 유로존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신고가 찍었고 올라갔다가 약간 조정 이렇게 횡보하다 올라갈 수 있겠죠. 최소 이렇다는 겁니다. 최소. 추세상 그렇습니다. 지수는 다 추세를 따라가니까요. 자, 얘도 지금 페일러 스윙 발생하고 트랩 발생하고 있는데요. 약간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현재 위안이 흔들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코스피도 지금 신고가를 뚫을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추세가 이렇습니다. 트랩 스윙 발생했고 페일러 스윙 발생했습니다. 예, 이렇게 슈팅 나올 수도 있겠네요. 현재 추세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요 한수가 굉장히 컸죠. 내일 만약 갭상승이 나와서 올라가 버린다면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경계해야 됩니다. 코스닥. 코스닥이 지금 현재 트랩 스윙을 발생시키고 있죠. 예, 이까지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횡보를 해버리면 1000에서 왔다 갔다 해버립니다. 그럼 1000도 깰 수 있겠죠. 코스닥이 지금 현재 추세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때 페일러 스윙이 있고 트레이 발생했기 때문에 고점은 낮아질 수 있겠지만 상승할 여지는 있다는 겁니다. 여지는 있지만 지금 현재 추세에 걸려 있다 정도네. 한국 증시 흐름입니다. 지금 신용 대차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고 지금 코스닥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타 법인이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000을 뚫었고요. 네. 누구인가? 코스피도 전고점을 뚫으면 굉장히 추세가 좋아질 겁니다. 그때 되면 또 포모가 발생할 겁니다. 사람들 포모가 발생할 거예요. 공매도 잔고는 계속 줄고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도 계속 줄고 있고 최근에 약간 좀 주춤한 모습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이 다가오고 있고 공매도의 주된 타겟은 바이오일 거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거 외에는 별게 없고요. 그 다음 지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한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보시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시간이. 여러분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달러는 이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죠. 20주선까지 조정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원은 똑같이 조정을 보이고 있고 20주선까지 왔죠. 그럼 여기서 횡보 가능하다.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거기다가 배당 지급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WTI 반등하고 있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유가의 추세는 모르겠다. 전고점을 뚫으면 그때 판단해 보겠습니다. 골드도 생각을 라인에서 반등해주고 있죠. 근데 이 반등이 지속될 거냐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추세가 있으니까요. 약간 요렇게 될 수 있다. 위안이 다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이러면 중국 증시는 나쁘지 않을 거다. DXI는 횡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반도체 수요가 늘고 있지 않다는 거겠죠. 펌핑업을 했는 거죠. 이 모자라니까 막 사라고 해서 가격이 좀 올라가도 샀는 겁니다. BDI 다시 반등하고 있고 전고점 뚫었네요. BDI는 대체 물음표네요, 계속. 이건 미국의 재고 잔고량이랑 연결이 되어 있지만 만약에 지속 상승한다면 조선주가 굉장히 슈팅을 줄 수 있겠죠. 저는 일단 한국조선해양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뭐 HMM이나 이런 종목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추세가 상승하면 HMM이나 어떤 거죠? 페안옵션 같은 것도 상승할 수 있겠죠. 비트코인은 지금 김치 프리미엄 붙은 한국 시장만 봐서 그렇지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렸고 이건 제가 굉장히 자신 있게 본 겁니다. 횡보하고 있죠.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큰 하락을 더불어서 또 다시 횡보로 들어갔죠. 비트코인은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랑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PMI는 변동이 없고요. 현재 통화량도 변동이 없습니다.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왜 업데이트 안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좀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이거 전원통화랑 협의통화가 풀리고 있다는 걸 봐야 돼요. 대차 대조표도 지속 상승 중입니다. 계속 상승 중이고 테드 스프레드는 유럽이랑 이 달러랑 금리 차를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변동이 없죠. 변동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위기를 줄 만한 이벤트는 발생하고 있지 않다. 채권 수익률은 다시 떨어지고 있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요즘에 댓글이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재밌는 댓글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유입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댓글에 너무 반응하지 마세요. 댓글에서 싸우고 있는 걸 제가 몇 번씩 발견합니다. 전 바로 삭제하니까 ROI가 나오지 않는 싸움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만의 길을 가는 거지 제 편을 들어줄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제 편을 드는 거는 오히려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 저한테 불만을 하시는 댓글을 단 분은 제 편을 들어준다고 한들 생각을 바꿀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괜히 그분들하고 감정 싸움을 해서 안 좋은 멘탈을 가지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어차피 그런 댓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전 저만의 마이웨이를 가는 거고 저도 나름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저만의 잣대를 세운 다음에 전략을 세우고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말 나온 김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가던 길 가시면 되는 겁니다. 뭐 제가 같이 가달라고 애원하지도 않고 같이 간다고 한들 우리가 든든한 동지가 되는 것 외에는 서로에게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냥 어떻게 하면 더 유리하게 시장을 상대할 수 있을까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정 소모하지 마시고요.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한 주도 정말 좋은 장이 펼쳐져서 여러분들 계좌가 아주 평온하고 뚱뚱해졌으면 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